네, 안녕하세요.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수투 기말 대비 비법 노트 7강 여러가지 정적분해 계산 두 번째 파트인데요. 네, 여기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적분 파트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된다는 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노려볼 수 있으니까 잘 해보시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파트 여기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자, 인테그랄 여기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간이. 자, 그래서 요 구간에 따라서 요 연산의 결과값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상수로 주어져요. 이렇게. 상수로 주어지면 연산 결과값도 뭐가 되냐면 바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 있는 값이 만약에 이렇게 변수로 주어져요. 변수로 주어지면 연산 결과값도 변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변수에 되면 얘는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변수가 되면 이 변수에 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인테그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어요. 그럼 사실 이 결과값이 상수인데 만약에 여기 피적분 함수네 요 함수네 만약에 변수가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f에 예를 들어서 뭐 x-t dt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적분 변수는 t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x에 관한 식이 주어져요. 결과를 때리고 나면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가 상수지만 내가 적분 구간의 수평이동 앞쪽에서 적분 구간의 수평이동을 만약에 배웠으면 얘가 수평이동을 시키면 여기 다시 변수가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자, 요 t가 지금 바꿨을게요. t-x.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쓴 다음에 만약에 이 t 자리에다가 내가 t 플러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t축으로 마이너스 얘는 뭐라고? t축으로 마이너스 x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적분간의 수평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내가 항상 이 구간부터 변화를 시켜주라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a 마이너스 x, b 마이너스 x 이렇게 변수가 바뀌고 구간이 바뀌고 얘는 ft dt가 되니까 결국 이 녀석이 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결과값은 여기에 들어있는 변수에 관한 즉 x에 관한 식이 되겠더라라는 걸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런 기본기가 돼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f에 이렇게 t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함수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로 이렇게 주어져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dx분의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거나 또는 적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함수가 이렇게 연산의 기호로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연산의 이렇게 기호로 주어졌다면 이 연산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함수가 극한으로 주었어요. 함수가 시그마로 주었어요. 함수가 미분으로 줘서 함수가 적분으로 주면 극한을 풀고 시그마 계산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하는 거예요. 극한은 뭐 0분의 0꼴을 풀 때 인수야 인수 찾기 하든지 아니면 무한대꼴을 이용해서 우리 최고차의 계수의 b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그마의 계산에서 k, k제곱, k선도 공식을 쓰든지 이항분리의 부분분수 무리식 로그식을 쓰든지 아니면 시그마의 정의를 써서 풀든지 아니면 미분 공식을 쓰든지 적분 공식을 써가지고 풀고 나면 얘가 뭐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런 해석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어요. 왜냐면 변수가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합니까? x에 관한 변수만 생각하다 보니까 x랑 여기 막 x가 나와 있는데 얘는 t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이 결과가 t가 나왔으면 t에 관한 식이라고 해석이 안 되고 t는 상수라고 보고 x를 변수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를 미리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기가 돼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수업 나갈 건데 쉬워요. 내용은 쉽다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를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에서 여기 상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이 결과를 하고 나면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을 뭐 A든 K든 이렇게 상수로 미지수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상수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관련된 문제. 세 번째로는 변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 과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요 함수 내, 즉 얘를 뭐라 하냐면 적분을 당한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피적분 함수 내에 변수가 있는 경우라. 변수가 있는 경우랑 두 번째로는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없는 경우가 나오죠. 변수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바로 미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이전에 아까 전에 적분으로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나오면 적분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요걸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 내에 이렇게 피적분 함수 내에 변수가 들어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부터 여기 뭐 X까지 있는데 이렇게 X 곱하기 FT, DT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는 얘가 T가 적분변수잖아. 그럼 인테그랄의 영향을 받는 거. 저 인테그랄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건 T만 받아요.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상수가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서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x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x에 관한 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에 관해서 미분을 할 때 얘도 x에 관한 식, 얘도 x에 관한 식 미분을 하면 얘에 대한 미분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되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얘 미분하면 x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이유를 설명해주면 자, 요 부분을 미분했을 때 x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어차피 정적분 계산을 하는 방법이니까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t가 되죠. 자, 얘를 적분한 겁니다, 지금. 그때 얘는 a부터 x까지 이렇게 되면 얘를 뭐가 됩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뭐 한 거야? 이렇게 미분을 하면 얘는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자 적분을 한 거를 다시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니까 fx가 되겠죠. 자, 요 과정이 원리예요. 근데 요 원리를 매번 쓸 수가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얘 미분하면 여기다 x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자, t-x의 dt
잘 나오진 않지만 요렇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주어졌을 때는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함수가 t 대신에 t-x가 주었네. 적분간의 수평 이동을 먼저 해야지 라고 하고 t 대신에 t 플러스 x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t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x만큼. 그럼 인테그랄 a-x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는 f 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한다고 얘를 갖다 미분할 때 이런 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x 집어넣고 끝내면 되는 건데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원리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요 방금 전에 했던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다시 얘를 부정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a-x부터 0까지 그러면 라지 f0 빼기 라지 f의 a-x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수니까 빵이 될 거고 자, 얘 미분할 건데 일단은 겉미분할게요. 겉미분하면 합성이니까 겉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지 f가 다시 스몰 f가 되죠. 그리고 속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생각해요. 플러스가 되면서 f a-x 결국 뭐합니까? 얘 여기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는구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 똑같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우지 못한 형태가 나와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뭇거립니다. 왜냐면 자기의 익숙한 습관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바로 되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원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들어가는데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수투까지는 공통 과정이고 문과, 이과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둘 다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문과 중심인 친구들인데 문과 중심인 친구들한테는 합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잘 나오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구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내요. 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얘기야.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 이렇게 x에 관한 식, gx 이렇게 변수가 주어지고 ht dt가 됩니다.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h fx 거기에 f 프라임 x 곱한 거 빼기 h gx 거기에 결과 곱한 거 속미분한 거 이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얘도 왜 그런지 원리를 따라가보면 된다 그랬죠?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 왜 저렇게 되는지는 한 번씩 써보면 돼. 자, 다시 얘를 뭐 한다고? 부정적분을 하면 라지 HT가 되고 그거를 gx부터 어디까지? fx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정적분의 뜻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h의 fx에서 빼기 h의 gx가 됩니다. 이거를 미분한 게 이 전체를 미분한 거랑 똑같죠. x에서. 그러면 합성이잖아. 그럼 겉미분하면 얘가 될 거고 속미분한 거 곱해준 거 빼기 겉미분한 거 얘가 될 거고 속미분한 거 곱해준 거 이렇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빼기 3부터 2x 플러스 3까지 ht dt가 되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h에 2x 플러스 3 쓰고 속미분한 거 곱하고 빼기 h에 x 마이너스 3 쓰고 속미분한 거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얘를 뭐하면 이렇게 미분을 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과정이 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앞쪽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적분이든 미분이든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거나 함수를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라지 fx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t부터 x까지
a부터 x까지 해서 여기 ft dt가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가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 정적분을 원래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 이거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로 x 얘도 x에 가는 식이고 여기 구간에 따른 식이라 했잖아. 그러면 a를 집어넣으시면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로 라지 fa가 0임을 알 수 있어요. x에다 a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분에서 라지 f 플라임 x는 fx가 됩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얘 그래프 얘가 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얘를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찍을 때 얘가 만약에 뭐 도함수면은 얘가 미분에서 대가 나면 만약에 라지 fa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적분한다 그냥 a 쓰면 되거든요. 얘는 좀 다른 게 내가 fa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적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만 추가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의 도함수는 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거 이전에 적분 계산을 그냥 해서 푸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저 녀석을 만족시킬 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수가 정적분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 미분 표현이 있어요. 그럼 저거를 다시 쓰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 플라임 t라면서 미분했으니까 dt가 되겠죠. 자 좌변이 뭐에 관한 식이라고? x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더니 우변도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적분하는 건지 아니면 미분을 해서 푸는 건지는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뭐가 되냐면 f 플라임 a의 값을 구하놨어. 그럼 여기 속에 있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를 구해야 되니까 x에다 뭘 집어넣는 겁니까? 1을 집어넣어서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면 좌변은 무조건 빵이 될 거고 우변에도 여전히 1을 집어넣으면 1-1에다가 a를 더하니까 a-1이 되죠. 그래서 a는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이 1임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얘를 x에 관해서 미분, x에 관해서 미분. 자, 얘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냥 x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f 플라임 x 된다 그랬죠? 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x가 될 때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 플라임 a니까 1을 구하라 했을 때 이 값은 5가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 fx가 저렇게 극한으로 주어졌습니다. 표현이. 자, 리미트 x를 1로 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푼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fx. 자, 이 값이 일단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극한이 주어지면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습관이 잘 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0분의 0꼴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분모의 대입을 0을 좀 더 위에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꼴을 확인한다 생각하면 밑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위에다도 1을 집어넣으면 얘도 0이고 F1이 되는데 그럼 F1도 0임을 알아낸 거예요. F1도 0임을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수찾기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를. 그러면 이렇게 쓴 녀석은 우리가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거를 이렇게 인수찾기니까 x-1이라는 인수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얘를 적분을 했다고 생각해. 나중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적분, 부정적분하면 라지 ft가 되죠. 거기서 1x니까 x 집어넣은 라지 fx에서 빼기 라지 f1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빼기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밑에 여전히 x-1,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위에는 fx 빼기 f1은 0이니까 막 써도 돼요. 그러면 이 표현이 뭡니까? 이 표현이 미분계에서 정의해서 f 플라임 1이죠?
자, 얘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요 표현이 뭐죠? 얘는 라지 F 플라임 1이죠? 그러면 라지 F는 얘를 부정분하는 거니까 얘는 F1이 될 거고. 밑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요렇게 푸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0이 될 거고. 이 값이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하면 F 플라임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가정은 너무 좀 까다롭다라고 하면 무조건 뭘 쓰면 되냐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돼요. 당연히 시험장에 가서는 얘를 로피탈로 푸는 겁니다. 물론 서술형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를 먼저 해서 알려준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얘가 0분의 0그럼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x에 관해서. 얘가 변수입니다. 밑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그리고 난 다음 리미트 x에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는 얘 미분하면 그냥 x 떨어지니까 fx 빼기 f 플라임 x죠.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f1은 0이니까 마이너스 f 플라임이 되죠. 굉장히 심플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로피탈로 풀어야 되겠더라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f0을 a라고 했을 때 60을 구하는 건 f0을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녀석이 필요한 거니까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상수병수가 주어졌고 여기는 상수상수가 주어졌잖아요. 적분 구간이 상수상수로 주어지면 이걸 빨리 뭐라고 넣으라고? k는 상수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쓸게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위끝 아래끝이 똑같으니까 좌변은 0이 될 거고 0, 0, 0 집어넣으면 우변도 0이 되니까 쓸모가 없었네요. 정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분할 거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fx가 될 거고, 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k가 되죠. 자, f0은 a가 바로 얘가 될 건데 결국 k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는 k에 관한 식이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조건이. 그게 내가 이렇게 설정한 녀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는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k의 적분을 한 요 연산값이 k다 놓고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부정적분을 하면 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k t에 0부터 1까지가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0 집어넣으면 빵빵빵 된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이것이 k가 돼서 마이너스 2k를 구하는 거니까 얘 넘어가면 3k니까 k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f0이 빵빵 집어넣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3분의 2니까 여기서 3분의 2 곱하면 4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겁나게 쉬운 문제.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입니다. fx, gx가 주어졌어요. 그래놓고 fx는 이렇게 주어졌고 gx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구간이 얘도 뭡니까? 상수상수 주었는데 0, 1로 주어진 상수야. 이게 똑같은 함수인데 얘는 1, 3으로 주어진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과 이 결과값이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놨으면 얘를 b라고 두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fx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x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고 gx는 뭐라고 쓰면 돼요? 3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f1 더하기 gx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는 fx와 gx를 각각 함수를 구한다. 이번에는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본다. 그래서 요 모양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라서 h1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 자,
만약에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푸는 걸로 나옵니다. 얘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지금 얘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구조가 이렇게 지금 둘이 더해져 있는 함수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hx를 구하는 거라 그래서 둘이 더합니다. hx로 쓸게요. 자, 둘이 더한 녀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4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조건이 두 개 필요한데 여기 1번, 여기 2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플러스 gt라는 함수 ht 4t에 플러스 a 플러스 b를 뭐 했더니 gt를 한 결과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는 식 하나 나오겠죠? 그럼 풀게요. 2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는 상수니까 여기다 t 붙이면 되죠. 이게 0부터 1까지. 자, 0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연산결과 a가 되겠죠. 이때 딱 지어주면 b는 마이너스 2라고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ht가 이거였죠? a 플러스 b dt. 그럼 얘도 적분은 똑같이 될 거니까 부정적분은 이렇게 되면서 1부터 3까지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3을 집어넣으면 9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제곱을 빼면 8이니까 8이 16 더하기 3 집어넣어서 1 빼면 2잖아요. 그럼 2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b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고 이 값이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6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지워주면 12가 돼서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얘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7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자, 요 함수를 우리가 구했죠. fx 여기다 a 플러스 b. 자, 얘랑 더 마이너스 9네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h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상수의 종류가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를. 그러면 원래는 앞쪽 문제에서는 하나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다면 얘는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자, 예제 5번 볼게요. 3차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fx가 3차식으로 주어지고 라지 fx가 주어졌어요. 그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주어진 거죠. 자, 어떤 함수가 정적분을 주었어. 그럼 이거 원래 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의 h에서.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는 표현은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상수 변수가 미분해서 푸는 거구나 라고 나오면 첫 번째 뭐 하라 했죠? 일단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f0이 뭐라는 거? 0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분을 하면 라지 f 프라임 x. 자, 우변 미분하면 x 그대로 집어넣어서 fx가 되죠.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자, 3차가 얘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 경우는 이 경우, 이런 경우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은 이 그래프인지 이런 그래프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얘에 대한 그래프, 즉 이 값이 빵 되는 녀석의 근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방정식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a는 녀석과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즉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 문제 풀 건데 얘 지금 3차 1차니까 얘 기하함수죠. 원점 대칭 그래프인 거야. 원점 대칭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미안해요.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럼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3이 돼서 얘 극점이 되는 요 그래프의 극점이 되는 건 1 마이너스가 1일 때라서 1. 얘 빵 되는 점이 1이 돼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이 함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지금 극점이 하나가 나오려면 그림이 요렇게 되든지 이렇게 하나 만나든지 이렇게 되든지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점이 만나도 극점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도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바뀌잖아. 마이너스 빵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얘든지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가든지. 근데 얘가 뭐라 했습니까? 양수에. 양수에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건 얘가 A가 이 2일 때 선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성립이 되니까 A가 2보다 커놨다라는 녀석이 나오니까 최소값이 2구나. 아,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구나 하고 2번을 골라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 그래프를 그리거나 얘 뭐 극점을 살펴보려면 얘가 도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 변수가 주어졌으니까 미분을 한다. 이렇게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지는 그런 풀이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제 6번 볼게요. 다항함수 fx. 자, 이렇게 다항함수라고 주어진 걸 항상 밑줄 치고 가셔야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녀석이 주어졌어, 표현이. 그렇죠? 주간이 지금 상수 변수로 주어졌죠? 우변도 x에 관한 식이 주어졌는데 여기다 x에다 일단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고 우변도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니까 빵빵이 되는 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왜 그랬냐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라고. f형은 1인데 f4를 구하면 fx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fx가 필요하려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필요하니까 미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 그냥 x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였어. 그리고 여기는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둘이 곱하기로 되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2분의 1이죠? 뒤에 거는 뭐하고? 내버려 두시고. 자, 뒤에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플라이맥스 되겠죠. 자, 양변은 이 식을 곱해줄게요. 이 식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x 이렇게 넘어가면 fx가 될 거고 그럼 이거 쓴 거예요. 쓴 것도 눈에 뜨고 여기 남은 게 f1 더하기 x-1의 f 플러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0부터 2까지 fx의 값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5의 xfx가 나왔대.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이거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쵸? 얘가 뭔지를 알아야 계산할 거 여기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두고는 이 상태로만 둬서는 fx를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이 다항함수라는 녀석을 꼭 신경 써요. 내가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차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즉 다항함수니까 상수함수일 때, 뭐 1차 함수일 때, 2차 함수 때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자, 저는 1차부터 할게요. 그래서 1차를 넣었더니 되면 그냥 가시면 돼요. 자, fx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하면 f1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f 플라임 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a가 되니까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 ax 플러스 b 성립이 됐네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 자, 지금 이렇게 주항으로 쓴 가정 이렇게 차수를 설정해서 가는 요 과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fx가 뭐라고 이렇게 말이 주어든 3차나 2차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 세팅을 하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안 줬을 때는 설정을 못해. 그래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정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과정을 안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니 fx가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데 fx가 몰라.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설정을 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이 녀석이 성립하니까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때 미분법 파트에서 미분에도 여전히 x에 관한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 놓고 뒤에서 뭐라냐면 f0이 1이라 해서 이 값이 1임을 알려줘요. 그럼 이제 문자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잖아. 그럼 조건이 하나가 남는 거죠. 저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저기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가 ax 플러스 1이거든요. 자, 얘 적분하면 2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x가 돼서 그게 0부터 2까지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 값과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이 대칭을 왔네.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살펴봐야죠. 자 얘가 ax 플러스 1인데 거기다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 그럼 구간 내에서 얘는 빵이 되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5의 ax 제곱만 남는 거예요. 결국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함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까지 보는데 앞에 5 있으니까 10이 될 거고 얘가 ax 제곱 dx가 되겠죠. 자, 얘 적분하면 3분의 ax 3승이고 거기다 0하고 1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10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3분의 a가 여기 3분의 10a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넘겨주면 3분의 6a를 빼주면 3분의 4a가 2가 돼서 4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얼마 됩니까? a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f4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6 더하기 1이 돼서 7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유형이 정해진 것들은 풀이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만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겁니다. 똑같이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보시면 fx가 좀 주어졌어요.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얘는 상수 1차. 근데 gx를 이렇게 상수 변수 줘가지고 이런 함수를 주는 거죠. 근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 올 때 이런 거 그냥 먼저 막 풀지 말고 꼭 보세요. 아, gx는 구간 1, 2에서 증가한다, 1에서 미분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면 gx가 증가냐, gx가 미분가느냐라는 건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상수 변수 줬는데 미분하는 그런 문제네? 라고 하면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 그때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g-1은 0이다. 이런 거 좀 쓰고 가시라고. 항상 g-1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g'(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그냥 x, t에다 x 집어넣는 거죠. 그럼 x-1에 fx다. 자, fx가 1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도 1에서 나눠져 있을 거야. 1보다 작을 때 f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x가 1보다 커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하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일 때 x절편, y절편 1 해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1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1보다 커 나왔을 때 요 녀석인데 음수고 지금 근이 1하고 2하고 근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를 채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버려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분의 3 같은 거 집어넣어서 요 함수가 여기 꼭지점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1가 좀 낮게 떨어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여기 4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됐죠? 그때 이제 보기를 볼게요. gx는 구간 1과 2에서 증가냐? 그러면 원함수의 증가는 g'(x의 부호로서인데 얘가 0보다 커졌는지를 보면 되죠. 그럼 요 구간 내에서 얘가 양수잖아.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했으니까 자, 얘 지금 미분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빵이니까 우미분계수랑 자미분 똑같죠. 여기 얘의 첨점은 얘의 첨점이에요. gx의 첨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니은도 뭐 하는 거야? 맞는 녀석이다. 디귿 방정식 g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얘가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그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치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할게요.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뭐 합니까? 빵이 됐다가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뭐 하고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라는 거예요. 나는 개형만 존재하면 됩니다. 왜냐면 g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뭐 하도록? 같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실수 k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한 개, 한 개 이거밖에 없는데 뭐라 했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얘에 대한 도함수를 얘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요렇게 정적분으로 그냥 그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저 녀석의 gx의 도함수는 x-1 ft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함수값을 찍으려면 이것밖에 모르고 나머지 찍으려면 저기다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억니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함수값을 알 필요는 없죠. 다음 예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d에 대하여 함수 gx를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gx는 fx 더하기 x-1의 f 플러스. 딱 저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얘를 앞에 거 만약에 미분을 했다 그러면 1이 되니까 여기 되고 얘 다시 적분한 게 2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1 곱하기 fx의 전체보다 미분 형태랑 같은 편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gx가 얘 미분 형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아, 함수 hx인데 hx가 만약에 x-fx이면 즉 얘가 hx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그때 얘랑 똑같으냐 물어본 거니까 맞죠? 기억은 나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봐라라는 얘기죠. 지금 요 아저씨 출제된 아저씨가 요 표현을 얘 미분꼴로 봐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gx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gx는 일단은 x-1의 fx의 전체 미분이 된 거야. 이 표현. 그래서 fx 더하기 x-1의 f'(x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니은을 보면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갖는데요. 그러면 저 표현은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f-1 이게 함수값이 0이라는 거고 극값이라 했으니까 f'-1도 뭐라면 0이야. 그러면 이 정보를 알려준 거는 위에 뭐가 주어졌으니까 fx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통해서 저 a,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서 b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x) 구하면 얼마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니까 1 더하기 a가 0이 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도 b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fx가 뭐라는 얘기죠? fx가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어본 게 뭡니까? 가지면 0부터 1까지 gx dx가 마이너스 1이래. 자, 분명히 얘를 기억해서 이 표현을 알려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1의 fx 이렇게 쓸게요. 이 표현을 알려준 거야. 이거의 dx인 거야. 그러면 적분하면 얘 미분한 거에 다시 적분하면 얘 원래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x-1의 fx가 될 거고 그거를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인 거야. 그쵸? 근데 f0이 얼마입니까? f0이 0,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이 1이 되니까 마마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 아니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쵸? 다시 1 집어넣은 거 0 곱하기 f1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0이니까 얘는 빵 되는 거죠? 플러스 f0 맞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니은도 뭐 하는 거야?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디귿. 자, 이번에 f0이 0이면 이렇게 줬어요. f0이 0이면 그러면 b가 0이라고 알려줄 거야. 그러면 fx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f0이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녀석 우리가 얘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형을 통해서 저 녀석을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뭔 식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근데 gx가 뭔지를 모르니까 열린 구간 내에서 이 녀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를 알아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네, 사이값 정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값과 지형이라는 값을 알아요. 그럼 지형이라는 값은 뭡니까? 지형이라는 값. 지형 0 집어넣으면 얘는 F0. 그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플러스 0이 되거든.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지원이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1, 0. 그다음에 얘는 F1이 돼. 그쵸? 얘랑 부호가 서로 뭐예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둘이 곱해서 반대가 돼야 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 플러스 A가 되고 미분했어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돼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서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를 한 게 0보다 작아야지만 저 사이에 존재를 할 건데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제곱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A는 0보다 뭐 할 때? 클 때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존재하는 건 아니네. 만약에 이 사이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으면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다시 한번 gx라는 0은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할 때 만약에 얘가 뭔지를 알아. 이 함수가 뭔지를 알고 얘를 구할 줄 알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요. 그럼 굳이 내가 이걸 사이값 정리 쓸 필요가 없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야. 그쵸? 뭐만 알고 다시 자 fx가 3차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랑 곱한 거 미분한 거 다항함수에 곱한 거 미분한 것도 모든 거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에 대한 뭡니까? 함수값만 곱해서 하나는 지형과 지위를 곱했을 때 얘가 부호가 반대면 예를 들어서 지형이는 여기 있고 지위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연속이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나를 갖겠죠. 근데 얘는 이럴 때만 뭐 한다고? 제 부호가 다르니까 그때만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으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 t에 대하여 함수 fx를 3t부터 x까지 이렇게 구간이 상수 변수로 주어졌죠. 라 할 때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는 새로운 함수에 정의가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gt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gt를 구하려면 구간 내에서 x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니까 구간 내에서 함수의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즉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려면 fx의 도함수를 알아야 되죠. 그때 상수 변수였으니까 아 얘는 얘의 도함수가 얘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빨리 일단은 f3t는 일단 얼마야? x가 3t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f3t 0이에요. 그 다음에 f 플라임 x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그냥 x에다 그냥 x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3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때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tt 3t 마이너스 t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t x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는 t가 t와 3t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t고 여기가 3t인 거예요. 두 그림. 그럼 t에서 극대 3t에서 극소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t가 뭐라 했을까? 양수라 그랬죠. 양수면 t보다 3t가 더 큰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f3t는 0을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F0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일단은 F0은 얼마인지 몰라고 F0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T라고. 이렇게. 그럼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계산해서 FT 값도 알아야 되겠죠? FT 값도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얘 정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S에 관해서 적분할 거니까 3분의 1에 S3승 마이너스 2T S제곱 플러스 3T제곱 S 3T부터 X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자, X 집어넣으면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2T X제곱 플러스 3T제곱 X에다가 빼기 3T 아까 집어넣으면 얼마였습니까? F3T가 빵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0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식이 주어질 거예요. 자, fx가 얘야. 그럼 ft는 3분의 t3승 마이너스 2t3승 플러스 3t3승 얘네는 계산 t3승 그러니까 3분의 4t3승 3분의 4t3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 대략적으로 여기다 놓고 0부터 2까지가 있는데 0부터 0은 여기는 여기로 고정돼 있고 t가 양수니까 무조건 t는 0일 때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0부터 2까지가 2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프만 요 그래프만 그렸을 때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뭐라고?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f 0부터 2까지 여기 사이에서 최대값은 누구라고? t가 2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t가 2보다 뭐 할 때? 클 때는 t가 2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t가 2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f2랑 똑같다고. f2 집어넣으면 3분의 8. 여기다 집어넣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8t.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t 제곱 이렇게 되겠다. 6t 제곱. 그래서 얘는 6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2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2가.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때는 어디가 최대값인가?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러면 2가 여기 있던 간에 여기 있던 간에 여기 있던 간에 여기 있던 간에 최대값은 다 얘가 되는 거야. 요 ft 값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좌표만 딱 구해서 요 좌표가 얼마인지 알고 2가 다시 여기로 그려주면 다시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2가 여기 사이에 있냐 아니면 얘보다 크냐라고 알려면 요 좌표를 구해야 돼. 요 x좌표를. 그렇죠? 그럼 요 x좌표는 y값이 뭐일 때? 3분의 4t 상승일 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4t 상승이라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다 쓸게. 그럼 3 양쪽 곱해줄게요. x3승 마이너스 6t x제곱 플러스 9t 제곱 x에 마이너스 4t 상승 이렇게 될 거야. 3 곱한 겁니다. 그때 분명히 어디서 t에서 얘 근을 가졌으니까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x-t의 제곱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t제곱이랑 여기 이제 1차가 들어갈 거야. 1차 뭐 어떻게 들어갈 건데 t제곱이랑 얘랑 곱해서 얘가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4t가 되는 거야. 그러면 4t보다 클 때는 다시 2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왜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리면서 얘가 여기든 간에 2일 때 값이 계속 커지니까. 그럼 결국 2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와 여기 사이 있어잖아. t와 어디? 4t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t가 2보다 클 때, 그렇죠? t가 2보다 클 때, 즉 t가 2보다 작을 때, 요 경우라 4t보다도 뭐 해야 돼? t가 2가 4t보다도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렇지?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면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즉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을 때는 누가 최대값이라고? 얘가 최대값이라고. 3분의 4t 상승. 그러면 3분의 4t 상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t가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사이.
그죠?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는 어디라 그랬어요? t가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는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아져 얘가.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2일 때 시대값이니까 얘랑 똑같죠. 값이. 이때는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분의 8.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0부터 2까지를 갖다가 0은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2를 막 여기냐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이면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라고. 2가 여길 때는 f2가 최대값이야. 여기까지도 f2가 최대값이야. 근데 이렇게 가면 t일 때 값이 최대값이잖아. 그래프 중에서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2가 여기든 간에 최대값은 다 얘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만나는 요 점을 2가 넘어가는 요 순간부터는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2일 때 여기 계속 이걸 따라서 그래프가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 플라임 x는 x-t, x-3t냐 이거죠. 기억은 맞는 편이고 t가 2보다 클 때는 얘냐.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9t제곱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6t제곱 나오죠. 2ab 하면 12t에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8t 나오고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8 나오니까 쟤랑 얘랑 10 똑같죠. 니은도 많은 경우. 자, 0보다 큰데 정의되는 함수 gt는 t는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t는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즉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미분계수 구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12t-8, 얘 미분하면 4t제곱, 얘 12t-8. 그렇죠?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 빼기 8이니까 16.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6. 그러니까 2에서는 미분이 가능.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8. 누가 봐도 1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는 미분이 뭐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디귿도 뭐하는 거다? 맞는 표. 그래서 총 답은 기억력이 된다. 어쨌든 간에 얘는 GT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인테그랄 저렇게 정적분으로 표현을 줘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앞쪽에 어떤 함수가 정적분을 주어졌을 때 그거의 도함수를 살펴보는 그 문제보다 얘가 좀 더 어려워요. 몇 번보다? 어딨죠? 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함수식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식이 주어졌으니까 훨씬 더 편한 거고, 뭐 어떤 또 다른 내용 없고 그냥 그래프만 살펴보면 되는 거였죠. 얘 도함수가 얘다라는 거 판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예제 9번 같은 경우는 얘 도함수가 얘인데 변수가 들어있어요. 어떤 구간 내에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지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고2 학력평가 뭐 30번, 21번 같은 문제고, 얘는 고3 모의고사 학력평가, 고3 모의고사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21번, 30번 그런 패턴. 그러니까 고3이 되면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개념이 뭐하고 있어요? 섞이고 있죠. 충분히 인지해서 풀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심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변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해결력도 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요하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도 요하는 수능에서 3대장이라 불리는 능력들이 다 요소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4차 함수에 대하여라고 주어졌는데, 일단 4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눈에 띄는 거는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모든 실수 x에서 fx와 f-x가 성립하는 우함수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y축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4차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만약 고른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뭐 얘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여기 빵 되는 거. 얘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얘는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대칭인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y축에 관한 대칭인 녀석 y축에 관한 대칭인 녀석은 얘와 y축에 관한 대칭 녀석 얘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고른다 그러면 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이 요렇게 되는 경우랑 요렇게 되는 경우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은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론하는 거지 사실 처음 보고 이걸 딱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y축 대칭 함수다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짜스 쳐서 이루어졌을까?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어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음 0일 때는 지영이는 빵이다 이런 거 알려준 거고 0 집어넣으면 빵빵입니다. 그래 놓고 자 구간이 변수로 주어져 있죠. 변수로 주어져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이 바로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얘에 대한 도함수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요 함수를 보면 ft 마이너스 절대값 ft인데 절대값 ft는 항상 이런 게 들어가서 좀 계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t가 만약에 뭐가 되면요? 양수가 되면 얘는 그냥 ft가 나오니까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얘를 갖다가 뭐 해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적분을 때려도 얘가 0이 되는 거죠. 0을 적분 때리니까. 그 다음에 ft가 이번에 만약에 음수가 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왜 X로 준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ft가 되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하면 얘는 x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 이 구간에 따른 변수에 관한 함수가 있어. 그래서 요 녀석은 이 도함수가 0일 때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분명히 적분을 때렸을 때 상수가 나오든지 어떤 x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더라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보니까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1까지 해서는 gx는 C1 상수함수로 주어집니다. 아 0과 1 사이에서는 gx가 상수구나.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꼭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는 gx는 감소하는 어떤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는 이렇게 가로선이 되니까 감소는 분명히 x에 대한 어떤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큰 데서 다시 상수가 됐으면 다시 0이든지 어떤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gx라는 건 구간에 따라서 상수, 감소, 상수함수, 감소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 힌트야. 그래놓고 뭘 구하냐면 f 루트 2를 구하래요. 그럼 f 루트 2를 구하는 거는 fx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gx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 fx를 갖다 추론하라는 거죠.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저렇게 식을 쓸 때 제일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갑시다 이제. 그러면 그래프 형태는 요렇게 두 가지가 되겠구나까지 판단이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함수를 요 함수를 만약 골랐다고 해볼게. 요 함수. 그쵸? 그때 분명히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건 지금 fx 함수를 보는 겁니다. fx 함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는 0이라는 선이니까 여기가 f0이야. 0,f0이죠. 그때 분명히 우리는 요 함수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x축이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는 경우냐 아니면 한 개에서 만나는 경우냐 빵 개에서 만나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위치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1번이라고 놓고 이걸 2번이라고 놓고 3번이라고 놓을 건데 만약에 이 fx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2번과 3번이 되는 케이스면
모든 실수 x에서 fx가 다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러면 요 함수가 무조건 다 어디 범위든 간에 얘는 빵입니다. 그럼 gx도 무조건 빵이죠. 근데 얘는 구간에서 상수, 함수, 삼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2번과 3번의 위치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요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내가 t축이라 그려놓고 이걸 f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꼭지점의 대칭축이 이게 x는 t는 0이라는 선이 여기 있는데, 자,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그러면 t 주변에 여기 마이너스 x 이만큼 같다고 생각하고 2x가 이만큼 같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2x라는 녀석이 어디 양수임수 이 k보다 작은 녀석이고, x가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은 녀석의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절대값을 때렸어요. 그렇죠? 인테그랄 시켰어. 그럼 얘는 지금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면적을 때렸을 때, 이 상황에서 이 면적을 때렸을 때 gx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0부터 1 사이에서는 gx가 상수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0부터 2분의 k에서는 얘 ft가 뭐로 나오니까 2ft로 나올 거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그걸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이렇게 면적을 때리면 얘 x에 관한 식이 나오죠.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고.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걸 판단이 된 거야. 그쵸? 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추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요렇게 4차 형태로 대칭이 되는 게 있죠. 극소값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경우, 그때 x는 0, 요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는 x축간의 관계가 요렇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되는 거, 원래 여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장이 똑같아서 안 할 거야. 자, 얘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파트에서 뭐야? fx가 0보다 다, 여기가 x축이니까 다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면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뭐가 된다고? 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안 돼.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 주변에 있는 요 면적, x축의 요 면적이 음수값이 생겨서 누구를 가조건을 만족을 못해서 또 탈락이야, 이 경우. 그럼 이제 남은 게 다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남은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됐다는 거를,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쭉 그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y축 대칭이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나는 fx를 찾는 게 목표니까 얘 가지고 이제 gx를 갖다 만들 건데, 요점의 좌표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p고, 요점의 좌표를 q라고 놓으면은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놓고 자, 지금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찾는 게 0부터 1 사이에서 gx가 상수인 녀석을 찾는 거야. 그러면 저 x값이 0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0 근처.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는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2x는 한 이 정도가 있으면 얘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은 다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빵이 되면서 면적을 때리면 0이 되면서 이 값이 0이 되면서 상수인 녀석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EX가 얘를 P를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넘어가면 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분명히 X에 관한 식이 살겠잖아. 그쵸? 그러므로 EX라는 녀석은 0보다는 크고 뭐야? P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요. 그쵸? 그래야 여기 사이에 있어야 함수값이 0이 되는 부분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풀어내니까 첫 번째로 얘를 풀면은 x는 2분의 p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돼. 자, 요렇게 만족을 시키면 마이너스 x 이쪽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더 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는 더 적게 가는 거니까 여기만 만족을 하면 여기는 여기 안에 자동적으로 있게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는 다 fx가 뭐가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x부터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여기 부분이 빵이 돼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도 g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라는 녀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쵸? 요 범위 내에 있는 요 정적분 값은 다 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상수를 했어요.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gx가 0이라는 거, gx가 c1이라는 거, 이때의 c1은 0이 되는 것을 만족을 시키게끔 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얘가 들어 있으면 이때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요 구간이 0부터 1까지라는 요 구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다 0이니까 요 범위 안에서 0이 만족이 되겠죠? 그 얘기는 2분의 p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2분의 p가 이렇게 되면 자 2분의 p보다 큰 부분에서는 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p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다 써놓을게. 1번 조건에 의해서 p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EX가 안 가더라도 잡아? EX가 여기 있더라도 EX가 그래서 EX가 여기 있더라도 EX가 여기 있더라도 Q 자 EX가 여기 있더라도 마이너스 X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가 EX가 아니라 X가 2분의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똑같거든요. 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여기 음수값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x가 q까지 갈 필요 없이 x가 q보다 작다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요 범위에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만약에 x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여기 q까지 여기까지 사이에 있으면 q가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x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그럼 EX는 한 이 정도 가는 건데 어차피 여기 늘어나는 값은 다 빵이라고요. 여기서 음수값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쪽에서. 자, 여기 봐봐. EX가 이렇게 갔어요. 가고 계속 음수값이 늘어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늘어나. 그럼 감소가 아닌데 이쪽에 갈 때는 더 이상 안 늘어나지만 이쪽으로 갈 때 또 음수값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p하고 q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p하고 마이너스 q. 2분의 p부터. 왜냐면 봐봐. 2분의 p 이상일 때는 이 p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일 때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쪽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된다. 그럼 다시 1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p부터 q까지가 얘를 감싸고 있으면 여기 안에서 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2분의 p는 1보다 뭐 할 거고 작거나 같을 거고 얘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q는 5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럼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q.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얘가 요 안에 들어가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조건을. 그래서 p는 뭐입니까? 두 번째에서 p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에서 p는 2보다 뭐 같고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q는 5보다 커 같다가 또 알려준 거야. 자, 이제 세 번째로 갈 거죠. 다조건을 써야 되니까 다조건. 그럼 이제 x가 뭐 할 때? x가 이번엔 q보다 뭐 할 때? 클 때. 세 번째로 x가 q보다 클 때. 자,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제 다시 판단할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p, 마이너스 p, 여기 q, 여기 마이너스 q.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q보다 크다라는 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q보다 작은 범위, 즉 여기가 마이너스 x야 이제. 그럼 이 x는 여기보다 뭐 훨씬 같겠지. 그쵸?
근데 이제부터 이쪽으로 갔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자, 수학적인 면적을 때릴 때 요 구간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빵이 되죠. 빵. 그렇죠? 면적을 때리면 이게 빵이야. 여기서 왜? FT 절대값 FT 뺀 게 얘가 양수하게 이 값이 0이 되니까 적분을 때리면 요 구간에서는 적분을 때려도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적분이 때리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점점 커지는 건 여기가 계속 0이기 때문에 증가하지가 않아. 자, 이쪽으로 계속 커지는 것도 얘가 뭐가 되니까 다 0이 되니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계속 큐보다 큰 상태에서 계속 커지더라도 여기 빵이고 얘 지워지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양만 계속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이 변해야 변수인데 요 면적들, 요 수학적인 요 면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 여기를 S라고 한다면 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x까지 2x는 결국 이렇게 면적되는 거랑 똑같아. x에다가 q 집어넣는 거. 즉, 요 범위 내에서 여기 이거 ht라고 할게요. 그냥 ht dt는 누구부터? 마이너스 q부터 2q까지의 ht dt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gx에다 q를 그러니까 gq 값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gx 값. 이 범위에서. 그쵸? 이쪽으로 봐봐. 여기일 때도 요 면적밖에 안 나와. 여기 빵이니까. 여기 갈 때도 뭐 한다고? 빵이고 요 면적밖에 안 나와. 근데 요 면적을 얘로 표현하려면 이 gx로 표현하면 x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q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q부터 2q까지 마이너스 q부터 2q까지 여기 빵 여기 면적 더하기 여기 면적. 그쵸? 근데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 x가 5보다 큰 데에서는 또 마찬가지 gx가 뭐로 나온다고? c2로 나온다. 그럼 이 c2라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q의 값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값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죠. 결국 우리는 이 범위가 다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5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 범위는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q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q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없잖아. 같아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q는 세 번째 내용으로 q는 뭐가 되는 겁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라고. 그러면 요 녀석을 동시에 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p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q는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p가 얼마고? 2고 q가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예요. 야,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같은 p값은 2밖에 없을 거 아니야. 5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같은 p값은 5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돼서 fx를 구한 겁니다. x절편 알았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때 fx 뭐가 된다고? 이때 fx 지금 인수를 뭐뭐 갖는 거야?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5, x 플러스 5. 그럼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5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구하려는 건 f 루트 2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루트 1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3이 돼서 계산하면 46이 되겠더라 해서 우리는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적분에서 중요한 의미들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분 파트에서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변수를 막 이동해 갔을 때 저런 기호에 대한 어떤 이해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쭉 해가지고 답까지 이끌어내는 해결력,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풀어보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이거를 풀어내셔야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될 겁니다. 우리 이과 중심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해결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번 7번째 강의는 이렇게까지 마칠 거고요.
저거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인데 그게 정적분의 활용 파트거든요.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그냥 속도와 거리와 넓이 파트 한 번에 끝낼 겁니다. 왜냐면 문제 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내용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양은 많겠지만 문제 수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 않고 꼭 중요한 문제들은 몇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강의로 끝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다음 시간에 요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